네, 이번에는 HDFS와 맵리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둡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하둡이 발전한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구글 시스템, 구글 파일 시스템, 이런 구글 맵리듀스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하둡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개발했는지 발전했는지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둡 에코시스템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하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맵리듀스와 그 다음에 하둡 분산 파일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분산된 데이터를 잘 처리하는 방법, 맵리듀스, 이 두 가지가 큰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HDFS입니다. 파일 분산 처리 시스템인데, 크게 보면 우리 맵리듀스도 그렇고 HDFS도 그렇고 크게 보면 마스터와 슬레이브라는 개념으로 이게 운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HDFS 분산 파일을 저장을 할 때는 네임 노드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이 네임 노드가 이거를 모두 마스터하는 그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네임 노드가 여기서 모든 밑에 있는 데이터 노드들을 관리를 해주게 되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노드를 데이터 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맵리듀스를 처리할 때도 요거를 우리가 잡 트래커라고 하는데, 잡이라는 게 업무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맵리듀스라는 업무를 하는데 위에서 이제 각 서버에 또 맞춰서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개념도 중간에 제일 위에 상단에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처리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데이터 처리해주는 서버가 있고, 또 맵리듀스도 위에서 관리해주는 잡 트래커, 그 밑에 또 그 슬레이브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분산 파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DFS 여러 대의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 저장하고 그 저장된 각 서버의 데이터들을 동시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즉 한 대의 컴퓨터로 우리가 처리되는 것처럼 해준다 그랬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컴퓨터들, 서버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쭉 병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들, 아까 전에 보면 이제 슬레이브 서버인데 여기서는 데이터 노드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의 서버는 네임 노드라고 부르고 밑에는 데이터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저장되는 컴퓨터들을 데이터 노드라고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네임 노드를 관장해주는 네임 노드가 이렇게 들어오습니다. 네임 노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를 이제 분산 나눠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데이터들은 64MB 블록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64MB로 이렇게 쪼개서 나오는데, 이렇게 5개로 쪼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데이터, 초록색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밑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데이터가 만약에 이 데이터 노드에 문제가 생겨서 이 서버를 우리가 교체해야 된다. 그럼 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데이터들은 데이터베이스 안전성을 위해서 복제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빨간색을 1번, 2번, 3번에 복제해서 또 사용을 합니다. 즉 똑같은 파일을 여러 대의 파일에 저장을 하는데, 파일을 2개를 복제할지 3개를 복제할지는 이제 여기서 세팅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서버를 사용하는 서버 관리자가 요거를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는 3개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어 놨네요. 자, 초록색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저장돼 있고 여기 저장돼 있고 여기 저장돼 있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하드웨어적으로 이 기계 장치가 서버가 또는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백업을 잘 받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이 데이터 복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임 노드가 있고요. 데이터 노드가 있는데 네임 노드에서는 하는 역할이 있겠습니다. 네임 노드에서 하는 역할은 모든 데이터들, 그거를 보통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데이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어느 노드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돼 있고 몇 개 저장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메타데이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혹시 데이터 노드가 여기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고장 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을 보낼 때 3초마다 하트비트라는 거를 전송을 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들마다 어떤 에러가 나는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하트비트라고 하는데 요거를 해서 네임 노드가 쭉 연결을 해서 노드마다 데이터 노드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블록 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미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새로운 데이터에 이렇게 몇 개씩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네임 노드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관장해주는 마스터의 역할을 해주는 그 컴퓨터고요. 노드고요. 그 밑에 데이터 노드는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노드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HDFS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밑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 노드 컴퓨터들이 이렇게 밑에 쭉 돼 있고요. 이 노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걸 관리해주는 네임 노드라는 거를 가 있어서 이거를 관리해 준다. 그리고 이렇게 파일을 데이터를 쭉 해서 관리를 해주고요. 이 데이터들이 수백만 대가 이렇게 쭉 서로 연결이 돼 있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을 해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또는 구글 그 유튜브 엄청나겠죠. 데이터 용량 자체가.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분산해서 정리해주고 처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맵 리듀스라는 겁니다. 맵 리듀스.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그죠? 처음 듣는 용어들이겠죠, 다. 이 맵 리듀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맵이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리듀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서 운영이 되는데 요거를 붙여서 우리가 맵 리듀스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맵 리듀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처리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아까 전에 HDFS에 분산돼서 저장이 되고요. 그 분산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크롤링해서 데이터들이 쭉 넘어오게 되면 분산 저장이 되겠고 거기서 보면 이 단어들을 쪼개서 이 단어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여러 대 흩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군데서 처리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쭉 해서 데이터 노드를 분산 처리를 했는데 자,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합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갖고 와서 또 처리한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분산해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좋은 방법은 여기 데이터에 데이터 노드들의 각각 데이터들이 나눠져서 저장이 돼 있는데 이 각각의 컴퓨터에서 각각의 그 데이터 저장하는 곳에서 업무를 나눠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처리해서 그 결과를 갖다 달라. 그러면 여기서는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각각의 컴퓨터에서 각각의 그 데이터
컴퓨터에서 처리된 내용만 통합을 하면 더 빨리 우리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는 걸 우리가 데이터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돈이 있어요. 동전이 엄청나게 많은 동전을 나눠야 됩니다. 동전이 엄청나게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금통을 깼어요. 저금통에 한 10년 정도 저금한 저금통에 저금통을 뜯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돈을 나 혼자 막 계산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그러면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돈을 10원짜리, 100원짜리든 상관없이 묶어서 각각을 한 대씩 이렇게 줍니다. 사람들한테. 너는 요만큼만 계산해. 너는 요만큼만 계산해. 요만큼만 계산해. 그래서 한 100명한테 나눠주고 물어봅니다. 자, 10원짜리 몇 개야? 그러면 한 명이 A라는 사람이 1번 사람이 10원 10개고 100원이 5개고 이렇게 나는 갖고 있어. 얘기를 해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계산한 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또 계산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통합 분석하는 데서는 각각의 계산한 거를 최종적으로 통합만 해서 결과를 딱 알려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거를 맵리듀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분산된 환경에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더 빠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파일 저장한 환경에서는 맵리듀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줘야지만 그만큼 속도가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글에 대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맵리듀스 부분이 따로 있어서 요거를 쭉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셨죠? 네, 동영상의 키포인트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가 이제 원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를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 사람이 작업할 수 있도록 쪼개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저금통을 깼어요. 그러면 저금통을 나눠서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할을 합니다. 그거를 스플릿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쪼개주면 요 한 단위당 내가 원하는 값으로 이렇게 데이터로 구분을 해줍니다. 이 데이터를 쪼개겠죠. 그죠? 단어별로 쪼갭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키 매핑이라고 하는데 키값이라는 건 요 단어를 의미하고요. 물론 이게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양의 웹페이지들을 긁어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긁어서 단어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단어별로 정리해야 되겠죠. 즉 어떤 사이트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있느냐, 그러면 가장 많이 있는 단어가 그 사이트에 있어서의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사이트에 단어가 많다는 거는 그 사이트에는 그 단어에 중점된 사이트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페이지 링크나 뭐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 결국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쪼개서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 키 값을 우리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크롤링 하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몇 개 있는지를 체크해 줍니다. 여기 보면 단어 이렇게 체킹해 줘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분할해서 키값으로 매핑해 주는 요 과정까지가 우리가 매핑한다. 그래서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우리가 맵 리듀스에서 앞에 부분을 설명해 준 겁니다. 맵. 그래서 여기까지를 매핑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셔플링 합니다. 왜냐하면은 키값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100개다. 그러면 이 매핑이 100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각각에 나눠서 데이터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갖다가 여기서 통합해 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동전을 나눠서 각각의 그 사람들한테 100명한테 쭉 나눠줘서 여기 계산을 한 거죠. 100원짜리가 몇 개, 10원짜리는 몇 개.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가 매핑이 이루어졌으면 그 값을 내가 받아서 다시 그 최종적으로 통합해서 정리해 줘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리듀스 과정이라고 하는데, 리듀스 과정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려면 여기 있는 각각의 분리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줄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듀스라는 표현을 말을 썼겠죠. 그죠? 여기는 매핑해 준다는 개념, 여기는 리듀스. 그러면 셔플링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어떻게 나눠주냐면 키값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거를 데이터를 하나씩 갖고 옵니다. 아직 통합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키값으로 쭉 모아 놓습니다. 자, 국어는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받았고 여기서 하나 받았고 또 여러 개 있으면 이게 100개가 쭉 돼 있겠죠. 그래서 하나 100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렇게 해서 요 값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요렇게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다시 리듀싱, 여기가 리듀싱 단계고요. 이건 셔플 단계고, 리듀싱해서 요렇게 값을 다시 만들어 놓습니다. 이 리듀싱도 쪼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단어가 너무 많이 있으면 이 단어별로 쪼개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통합해서 너는 이런 단어들, 너는 이런 단어들을 통합해. 요렇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쪽을 매핑 과정, 이쪽은 리듀싱 과정,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맵 리듀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분산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우리가 맵 리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 처리해주는데 얼마만큼 빨리 이렇게 처리가 되느냐. 자, 그래서 만약에 한 대로 12일 100테라바이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슈퍼컴퓨터나 이런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로 처리하더라도 우리가 한 대로 12일이 걸린다 그러면 1000대 컴퓨터로 하면 17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나눠서 하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스파크라고 하는데, 이 스파크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둡과 또 스파크가 어떤 관련이 되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맵 리듀스에서 매핑하고 리듀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을 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자,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키값하고 단어입니다.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몇 개인지 밸류로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해 주는 거를 매핑한다. 그래서 키, 밸류 값으로 매핑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리듀스는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서 다시 주면 얘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그 단어가 있으면 또는 웹페이지 하나가 들어오면 웹페이지들을 이렇게 쪼개서 보내고요. 이 안에서 다 매핑을 해주게 되고 매핑을 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셔플링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이 파트를 우리가 매핑 과정, 맵한다. 그리고 이 뒤에 파트를 리듀싱 한다. 그래서 리듀싱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맵은 우리가 예제에서 들었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키하고 밸류 값 형태로 단어를 쪼개주는 거를 우리가 매핑하는 겁니다. 키, 밸류 값으로 다 단어를, 즉 웹페이지 하나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쪼개서 분리를 해서 데이터가 몇 개씩인지 카운팅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맵은 키, 밸류 값으로 분리해서 데이터 단어들을 카운팅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리듀스는 이거를 필터링, 쇼팅을 해가지고 원래 있는 값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리듀싱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한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단어로 쪼개져 있다고 해봅시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게 웹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이라고 해볼게요. 하나의 웹페이지를 불러 갖고 왔는데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제일 처음에 스플링 하는 거죠. 쪼개죠. 하나씩 하나씩 한 줄씩 이렇게 놓게 됩니다. 놓게 되고 이거를 키 밸류 값으로 이 단어로 다 쪼갠 다음에 단어들로 다 쪼개서 이 단어를 카운팅을 하는 거죠. 여기는 디어가 쪼개지고 하나가 있고 이렇게 쪼개지고요. 이런 식으로 다 쪼개집니다. 여기는 카가 두 개지만 카 하나 단어별로 이렇게 다 쪼개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묶어 올 때는 이렇게 묶어 옵니다. 여기서 비어 하나, 그 다음에 비어 하나 이렇게 해서 키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키 값에 각각에 맡은 분산 처리된 결과 값들을 하나씩 다 갖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계산해 줄 때 이게 다 통합해 주면 두 개,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두 개 이렇게 리듀싱이 되고요. 제일 최종적으로 요 결과 값이 나온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동영상에서 봤던 내용들, 동영상도 한번 봤고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해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한번 예제를 들여서 설명을 또 했습니다. 자,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제 구분이 좀 되시겠죠? 이해가.